안녕하세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손현정입니다. 오늘도 한국 IR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기업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센터에서 직접 발간된 리포트를 직접 애널리스트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김경민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지난번 가온칩스에 이어서 오늘도 시스템 반도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기업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업 분석 자료 2페이지 보시면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작년에 상장한 신생 기업입니다. 설립연도는 2017년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설계용 IP 기술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두 곳인데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들, 그리고 그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디자인 서비스 파트너사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네.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저희 가온칩스에 대해서 지난번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팹리스 업체들 뿐만 아니라 이런 디자인 솔루션 업체도 함께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IP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IP라고 하면 보통 지적 재산권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 IP는 개별 블록이라고 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 IP를 판매하는 기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공급사가 아니고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반도체용 IP를 공급을 합니다. 그 기존의 상장사 중에 칩셋미디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칩셋미디어도 역시 반도체 IP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한국 IR 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에서 칩셋미디어 분석 자료도 발간을 했고, 네. 요번에 이제 오픈 엣지도 자료를 썼는데요. 이제 이런 기업들은 어떤 특정한 반도체, 예를 들어서 오픈 엣지 같은 경우는 메모리 컨트롤러나 아니면 D램의 파이라는 반도체 또는 언칩 인터커넥트라는 그런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반도체를 설계할 때 필요한 그런 IP를 보유한 기업이고요. 고객사들한테 토탈 메모리 IP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IP들이 언제 쓰이냐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D램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작동을 할 때 그 D램으로 오고 가는 데이터의 속도를 빠르게 네. 하기 위해서 이런 IP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그런 고속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IP를 필요로 하는 팹리스 고객사들 또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고객사들이 이 IP에 돈을 지불하고 가져다가 반도체를 설계할 때 또는 뭔가 고객사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IP들이겠네요. 그럼 매출 비중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매출 비중은 기업 분석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을 좀 응용처별로 말씀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중에 메모리 컨트롤러 그리고 D램 파이 쪽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85.1%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언칩 인터커넥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쪽의 매출 비중은 3.4%, 그 밖에 유지보수 매출 비중이 10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IPO 기업들은 처음에 라이센스 수수료를 받고 일회성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쌓이면 이제 로열티가 생기면서 이제 주요 매출이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네, 그 19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양산한 그런 경험을 다 갖추신 이성현 대표님이 원래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에 계시다가 이제 창업을 했고요. 그 외에 황인조 CTO님 등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IP 기업이긴 하지만 IP 라이선스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고객사들한테 다양한 어떤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2017년이라는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그 창업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해외에서의 트랙 레코드 그리고 긍정적 평판을 레퍼런스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4년 동안 미국 및 중국 등 해외 탑티어 고객사로부터 IP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통해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그리 좋지는 않잖아요. 올해 실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매출이 가장 중요하고요. 작년도 매출이 10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매출을 이제 한 200억 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전년도에 그 반도체 IP 라이선스 아웃 자체가 좀 10건 이상 성사가 됐는데 그중에 아직 매출로 안 잡힌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사는 매우 실력이 있는 회사인데 비상장일 때랑 또 상장일 때 브랜드 가치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네. 작년 추석 연휴 직전에 이제 그때쯤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IPO 이후에는 브랜드 가치가 많이 좀 올라갔군요. 올라갔기 때문에 영업 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작년 이제 최근에 그 차량용 IP 매출이 실제 발생하진 않고 계약만 된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올해는 이제 200억 후반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그래서 29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시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주가 흐름도 좋았었는데 이제 밸류에이션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쪽 그 소부장이 아니면서 시스템 반도체인 회사들 특징이 밸류에이션이 정말 높습니다. 그쵸. 저번에 저희가 가온칩스 가온칩스. 방송할 때도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쪽도 원래 사실 시장에서 별로 좀 관심이 없던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챗 GPT가 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 챗 GPT 실제 활용해 보시면 3.5 버전하고 4.0 버전을 둘 다 써보실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뭔가 그 학문적으로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 많은 분들이 뭐 최근 뉴스에 의하면 한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미 챗 GPT를 한 번씩은 써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AI 수혜주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최근엔 좀 더 밸류에이션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아직 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PER 밸류에이션을 논하기는 조금 어렵고 PSR 기준으로도 반도체 업종 내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원래 상장 당시에는 3천억이 안 됐는데요. 네. 최근에는 5천억까지 올라갔었고요. 이쪽에 수혜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주가 네. 변동성은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내 동종 업종에서 이제 글로벌 탑이라고 할 수 있는 ARM 홀딩스가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외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ARM 홀딩스가 상장을 하는 것이 좀 가시화되면 국내에서도 IP 회사들 이 계속 수혜주로서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챗GPT 수혜주로 계속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자, 그러면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인공지능 수혜 때문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 자체는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혜주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고요. 그 예전에 소부장 기업들 보실 때는 매출이 얼마, 영업이익률이 얼마, 그래서 그렇죠. 이익의 크기는 얼마 이런 쪽에 관심 많았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실적이 커가는 회사들은 사실 매출은 나오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나오지 않고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회사들 보실 때 매출 성장세는 확실하나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는 매출 성장세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떤 실적 측면에서의 리스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ARM 홀딩스의 미국 시장 IPO 관련 뉴스도 함께 보면서 좀 체크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경민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김재윤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특별히 2022년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매년 한국거래소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라이징 스타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휴네시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휴네시온은 일단 국내 1위 망령계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융합 보안 사업까지 좀 영위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 업체라고 네.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2018년 코스닥에 우선 상장을 했고 지금 2012년에 출시를 했던 망령계 솔루션 i1넷 출시 후에 공공기관, 금융기관, 지자체 쪽으로 공급을 하면서 빠른 성장을 좀 이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는 시장 1위 기업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22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 이름을 올렸는데 이 성장 이력을 보면은 굉장히 좀 빠른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네. 2015년부터 이제 매출 성장 꾸준히 이룩을 하면서 전년 대비 거의 15에서 19%씩 거의 매년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망연계 솔루션이라는 게 저는 사실 공부를 할 때 이제 용어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보안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망연계 솔루션 시장 성장과 함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앞서 15년부터 22년까지 좀 빠른 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자체도 이제 국가에서 강제를 시킨 거예요. 망 연계를 네. 하라, 망 분리를 하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네. 망 분리에 대해서 의무화를 시키다 보니까 시장이 강제로 열렸고요. 그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회사가 휴네시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보안 이슈는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망 분리 사업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 시장 성장에 대한 수혜는 계속해서 받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망 연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뭐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보시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네.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특히 네. 뭐 금융권이라든지, 좀 강제로 좀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지금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망이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가 됐을 때 각각의 망이 자료 전송을 또 해야 될 일이 네.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런 망연계 솔루션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망 분리가 되면은 망연계 솔루션은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우선 물리적 단방향 매체를 적용하는 일방향 망연계 솔루션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여러 망에 분산이 되는 스트리밍 통합관리 솔루션도 추가로 지금 시장에 런칭을 해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일방향 망연계 솔루션도 좀 새로운 시장을 좀 뚫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망분리 시장이 연평균 대략 한 30%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그 시장에서 같은 점유율을 한다면 30% 정도의 매출 성장은 계속 보일 수 있다라고 좀 유추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대략 600개가 넘는 고객사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는 휴네시온이 여전히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과 같이 가져가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휴네시온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망연계 솔루션이고요. 또 새롭게 눈여겨볼 신사업도 있을까요? 네, 지금 클라우드 쪽으로도 망연계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뭐 클라우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예.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법도 제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클라우드 보안 시장이 사실 보안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큰 시장이 열리는 네. 거기 때문에, 휴네시온도 이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 망연계 서비스를 출시해서 좀 성장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뭐 아마존 쪽이나 MS 쪽이나 NHN, KT 클라우드 등 지금 현재 국내에서 좀 내놓으라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전부 다 인프라 지원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2021년 지금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 추진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 회사가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요걸 세부 내역을 보시면은 대략 8,6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네. 2025년까지 만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 연수가 한 6년 이상 경과한 정보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전환 통합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은 매년 거의 2,000개 정도의 정보 시스템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휴네시온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시장 점유율에 좀 맞춘 성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거래소가 인정한 라이징 스타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은 실적을 어떻게 전망을 하셨나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성장에 따른 수준의 성장은 지금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네네. 보고 있고, 그래서 실적은 올해도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망연계 솔루션 시장 성장률과 비슷하게 올라갈 거다. 그래서 매출액은 대략 한 350억 원, 영업이익 40억 원으로 15% 정도 연간 성장 가능할 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좀 기대할 만한 게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 솔루션을 또 새롭게 런칭을 해서 좀 사업을 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하면은 일단 발전해서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같이 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기반 시설의 데이터를 망연계로 본사에다가 빅데이터를 좀 전송하는 경우 니즈가 좀 커졌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도 새로운 좀 보안 솔루션이 필요했고, 네, 그래서 망연계와 관련된 여기 솔루션이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제가 좀 예상한 실적 매출 350억 원 이상의 실적을 좀 다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슈네시온이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밸류에이션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제가 예상한 EPS 기준으로 네. 2023년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은 PR이 10배, PBR 1.1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 평균 대비해서 좀 낮은 수준이고요. 근데 뭐 시장이랑 비교하기보다는 이 회사 과거 4년 정도 평균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네. 좀 저평가 구간이긴 합니다. 이 회사가 과거 한 4년 평균을 보시면 PR이 한 18배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4년 동안 이 회사가 망분리 정책 때문에 좀 성장을 하면서 받았던 밸류에이션이 18배라고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금도 이러한 성장을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0배 정도는 좀 밸류에이션 구간이 높아지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7% 수준의 낮은 부채 비율과 무차입 경영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PBR 자체도 1.1배로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주가에 좀 바닥 부분을 좀 지지해주는 요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스몰캡 회사들 보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어느 부분에 있을까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기존 솔루션 매출 증가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그 신규 클라우드 매출 네. 증가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 회사 실적에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새롭게 좀 시장이 크게 열리는 클라우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확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 부분은 이 회사의 새로운 좀 밸류에이션 지평이 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슈네시온의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나요? 이 리스크에는 좀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클라우드 쪽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두 번째 포인트로 잡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 정부 정책이랑 연동돼서 성장을 하는 이 보안 업체다 보니까 기존에 이 망분리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클라우드를 오히려 열어버리게 되면은 네. 기존의 물리적 망분리 시장이 축소가 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좀 상쇄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계절성이 좀 리스크 요인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 회사들이 그렇지만 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쪽에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분기 계절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네. 그래서 뭐 1분기 적자 났다가 4분기에는 흑자 4분기에 돌면서 몰아서 계약을 네, 하나 맞습니다. 보네요. 연간으로 흑자 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이유가 대부분 1년 단위로 정보보안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하고 네. 이거를 회계연도 마지막에 집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때 모든 예산을 쏟아부어서 보안 업체에게 솔루션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분기는 최대 비수기 그리고 2, 3, 4분기로 올라가면서 매출이 늘어나는데 4분기가 좀 가장 크다. 근데 이런 분기 계절성이 크다라는 거는 좀 주가 변동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쵸.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 좀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네시온에 대한 분석 김재윤 애널리스트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